엄마, 55억을 막내한테만 준다고요? 저희는 자식도 아니에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진 큰아들, 고개를 떨군 둘째,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은 막내. 낡은 집에서 단 한 장의 봉투가 가족의 마음을 갈랐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서울대, 유학까지 보낸 어머니. 그런데 낡은 집이 재개발되며 생긴 55억의 보상금. 그 돈이 가족의 진심을 시험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돈이 가족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변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나마 그곳에 함께 있는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심어놓은 나무였어요. 30년이 넘었죠. 봄이면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금은 늦봄이었고 감나무는 푸르렀어요. 하지만 나는 그 나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은 낡았어요. 지붕에서는 비가 샜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곳은 내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빵살이를 끝내고 처음 들어온 집이었고 세 아들을 키운 집이었으며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집이었어요. 평생의 터였습니다. 그날 아침 대문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구청에서 온 재개발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구역 재개발 사업 예정지, 주민 설명회 개최 예정,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나는 안내문을 떼어내며 중얼거렸어요. 재개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낡은 집들이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시절에는 좁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혼자 살다 보니 너무 넓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세 아들이 나란히 서 있고 남편과 내가 그 뒤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큰아들 태수는 이제 45이었고 둘째 민우는 43, 막내 진우는 40이었습니다.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해야지. 이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해야 해. 하지만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전화하면 올까? 바쁘다고 하진 않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심어놓은 이 나무도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구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죠. 그 후로 나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명절 때나 찾아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부동산에 전화해 볼까? 집값이 얼마나 될까?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새 집을 구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그냥 헐값에 내놓을까?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웃집 미숙이었어요. 나보다 10살쯤 어린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내문 보셨어요? 응, 봤어. 저희 집도 받았어요.
재개발 설명의 다음 줄에요. 미숙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동네도 개발되나 봐요. 보상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상금? 네. 요즘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던데요. 옆 동네는 집 한 채당 억 단위로 받았대요. 미숙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남편과의 추억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어머니, 아드님들한테 연락하셨어요? 아직? 어머니, 빨리 연락하셔야죠. 이사 도와달라고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벌써 이사업체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 아드님들도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미숙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전화해야지. 아이들한테 알려야 해. 하지만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태수는 바쁠 거야. 임원이라고 했잖아. 민호도 가게 운영하느라 정신없을 테고. 그래도 전화는 해야 했어요. 나는 먼저 큰아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태수야, 나야. 엄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 재개발이요? 응.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너한테 도움 좀 부탁하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이사요? 태수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이사업체 부르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해주던데요. 그래도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거든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사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돈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보내준다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함께 와서 짐을 나르고 옆에 있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감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미 내 마음을 떠난 건 아닐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큰아들 태수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윤정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윤정아, 태수 있니? 아, 오빠는 회사 갔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어제도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래. 저기, 우리 집이 재개발돼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 그거요? 윤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사업체 부르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셀프로 하시던데요? 그래도 짐이 많아서. 어머니, 저희 요즘 너무 바빠요. 윤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 오빠 아시죠? 요즘 승진 앞두고 있어요. 기사에도 났어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리더래요. 그녀는 남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본 출장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미국 가요. 정말 바쁘시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동네 낡은 집에서 이사 나가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기도 좀 그랬거든요. 집이 너무, 뭐랄까, 오래됐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깨끗하고요. 그래. 아, 그리고 어머니. 이사 날짜 정해지면 미리 알려주세요. 저희가 돈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집이라 아이들 데리고 가기 그렇다.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압구정까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태수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현대 아파트.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주차장에는 고급차들이 빼곡했습니다. 경비실에서 호수를 대며 방문 신고를 했어요. 누구시죠? 박태수 전무 어머니입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넓은 현관이 보였습니다. 윤정이 나왔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안하다. 그냥 태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 오빠는 아직 회사예요. 요즘 정말 늦게 들어와요. 윤정은 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큰 소파, 커다란 TV,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게 우리 집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태수의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각종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윤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대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지금은 삼성전자 전무예요. 내년이면 부사장 될 수도 있대요. 그래. 대단하지.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무거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어린 시절 태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남편과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팔았고 그 돈으로 학원비를 댔어요. 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었지만 태수가 공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울대 합격했을 때 남편과 나는 울면서 기뻐했어요. 유학 갈 때도 빚을 내서 보냈습니다. 태수가 성공하면 우린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수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근데 왜 오셨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아, 이사 얘기 좀 하려고. 어머니,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진짜 바빠요. 윤정은 시계를 쳐다봤어요. 저도 지금 필라테스 수업 가야 해서요. 어머니, 오늘은 좀. 아, 그래. 알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 오면 전화하라고 전해줘. 네, 알겠어요. 윤정은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사 날짜 정해지면 꼭 알려주세요. 이사 비용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도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을 비추고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성공일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태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집에 오셨다고요? 미리 연락 주시지. 제가 회사에서 바빠서 못 뵈서 죄송해요. 이사 날짜 정해지면 말씀해 주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둘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민호야, 나야. 엄마. 아, 엄마. 잠깐만요. 민호는 누군가에게 소리쳤어요. 거기 양념 더 뿌려주세요. 손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매장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우리 집 재개발돼서 이사 준비하는데. 아, 그거요? 형한테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엄마, 죄송한데 지금 진짜 바빠요. 새 매장 오픈하느라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손님들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민호도 바쁘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민호의 치킨 가게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도곡동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게는 큰 상가 1층에 있었어요. 박민호 치킨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고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치킨 튀기는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밀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카운터 쪽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양념 2마리, 순살 1마리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나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 잠깐만요. 민호는 다시 손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네, 손님. 콜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나는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치킨을 포장하고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손님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민호가 내 테이블로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점심시간이라 정신없었어요. 괜찮아. 내가 일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진짜 바빠요. 새 매장 2개 더 오픈하느라 정신없어요. 그래, 대단하다. 네, 이번에 강남점이랑 분당점 열었어요. 직원 관리하느라 매일 3곳을 돌아다녀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난달 매출이 억 넘었어요. 이번 달은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래, 잘 됐구나.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어요. 뭐든 만들기를 좋아했고 장사에도 관심이 많았죠. 대학은 못 갔지만 대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어갔고 결국 자기 가게를 열었어요. 남편과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게 오픈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어요. 민호가 성공하면 나중에 갚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호는 성공했어요. 가게가 잘 됐고 지금은 3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민호야, 저기. 네, 엄마. 이사 얘기 좀 하려고 왔어. 민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내가 시간 좀 내서 도와줄 수 있을까?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일정 좀 봐야 하는데요. 그는 화면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는 분당점 오픈이고 그 다음 주는 본사 미팅이고 바쁘구나. 네, 솔직히 지금 시간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사업체 부르시면 안 돼요? 요즘 잘해주던데요. 그래도 혼자 하기엔. 엄마,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이사 비용이랑 새집 보증금까지요.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유가 좀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직원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급하대요. 아, 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이거 좀 받아야 해요. 중요한 전화거든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민호는 안쪽으로 들어가며 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테이블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치킨 튀기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민호한테 전해주세요. 엄마 먼저 간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민호도 바쁘구나. 가게가 잘 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하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가게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이 있지. 엄마한테만 매달릴 순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가 왔고 나는 창가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도곡동의 높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도곡동 센트레빌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평수도 넓고 차도 좋은 걸 탔습니다. 내가 대출까지 받아줘서 저 아이가 성공한 건데. 하지만 민호는 바빴습니다. 엄마를 도와줄 시간조차 없을 만큼.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우한테 전화해 볼까? 막내 진우. 그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막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진우야, 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우리 집 재개발돼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요? 언제 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응?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겠니?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짐 정리하고 필요한 거 알아보고 그럴게요. 고맙다, 진우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그럼 토요일에 봬요. 전화가 끊기고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진우. 막내 진우는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진우가 찾아왔어요. 낡은 봉고차를 몰고 온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진우야 왔니?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부터 정리할까요? 이것저것 많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진우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에 쌓인 낡은 짐들을 내리고 장롱 속 옷가지들을 꺼내고 부엌 살림살이를 상자에 담았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진우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우야, 좀 쉬어라. 힘들잖아. 괜찮아요, 엄마. 진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물류센터에서 매일 이것보다 무거운 거 나르는 걸요. 점심때가 되자 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진우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진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막내였어요. 태수와 민호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공장, 건설 현장, 물류센터. 힘든 일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진우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주말마다 들러서 고장난 곳을 고쳐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마당 풀을 뽑아줬습니다. 명절 때도 진우만은 꼭 왔어요. 형들은 바쁘니까 제가 엄마 챙겨야죠. 그렇게 말하는 진우를 보며 나는 늘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태수와 민호에게 쏟아부은 돈과 시간에 비하면 진우한테는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왜요, 엄마?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형들은 대학까지 보냈는데 너는. 엄마, 괜찮아요. 진우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공부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우야. 엄마, 저 행복해요. 수진이랑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오후 내내 진우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녁 무렵 짐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엄마, 새 집은 어디로 구하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 혼자 사시기 좋은 곳으로요. 그래, 고맙다. 진우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사하시면 제가 주말마다 놀러 올게요.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보러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랑 아이도 데리고 올게요. 엄마가 손주 보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럼 좋겠다. 해가 지고 진우가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현관에서 진우를 배웅하며 나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받아. 밥값이라고 생각해. 진우는 봉투를 돌려줬어요.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엄마 밥 먹으러 온 건데 돈을 왜 받아요? 그래도 엄마, 이사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아껴 쓰세요. 진우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새 집 구하는 것 같이 알아보고요. 그래, 알았어. 진우는 차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잘 드세요. 다음 주에 봬요. 차가 멀어지고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세 아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태수는 성공했지만 멀어졌어요. 민호는 바빴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어요. 돈도 없고 바쁜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아이는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구나.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고 감나무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진우 잘 키웠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하나하나 짐을 싸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거실 장롱 속에는 아이들의 옛날 사진이 가득했어요. 100일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어떻게 하지?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 태수가 책가방을 메고 웃고 있는 사진, 민호가 자전거를 배우며 넘어진 날의 사진, 진우가 남편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 모두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부엌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가계부였어요. 펼치니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태수 학원비 마이너스 50만 원, 민호 학원비 마이너스 30만 원, 진우 교복 마이너스 15만 원. 매달 빠듯했던 살림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나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고 밥 먹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오래된 상자들을 뒤졌어요. 아이들의 상장, 생활통지표, 그림 그린 종이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수가 초등학교 때 받은 모범상, 민호가 그린 가족 그림, 진우가 쓴 편지. 엄마 사랑해요.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마이너스 진우 올림.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너희들 언제 이렇게 컸니? 오후가 되자 이웃집 미숙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짐 정리 어떻게 되세요? 천천히 하고 있어. 저희 집은 거의 다 쌌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미숙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보상금으로 새 아파트 분양받을 거예요. 넓은 거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도 빨리 알아보세요. 좋은데 다 나가요. 미숙이 돌아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저녁이 되자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푸르렀고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도 이제 다른 사람이 보겠지.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은 마당에 구멍을 파고 어린 감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크면 우리 아이들도 크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나무는 자랐고 아이들도 자랐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 집을 떠났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이제 나도 떠나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새 출발일까 아니면 끝일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태수는 압구정에서, 민호는 도곡동에서, 진우는 중랑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진우야. 엄마, 새 집 알아봤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엄마, 이사 날짜 언제로 할까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엄마,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재개발 일정 있잖아요. 알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을 바라봤어요. 이미 5월이었습니다.
재개발 설명에는 다음 달이라고 했어요.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흠집난 테이블, 모든 게 초라했지만 내게는 소중했어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나는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벽 안에서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으며 한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는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오후 나는 마당 구석에 묻어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담가둔 된장 항아리였어요. 10년이 넘었죠.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여보, 이 된장 어떻게 하지? 남편은 생전에 된장 담그는 걸 좋아했어요. 매년 봄이면 메주를 쓰고 항아리에 담가 마당에 묻어뒀습니다. 이 된장이 다 익으면 우리 손주들한테 먹일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된장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아리를 덮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게 헛된 건 아니었겠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린 태수, 민호, 진우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는 그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구청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2달 안에 이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진우와 함께 새 집을 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우리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엄마, 여기 깨끗하고 좋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진우는 밝게 말했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이사 날짜를 6월 15일로 정했어요. 나는 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들아, 6월 15일에 이사한다. 시간 되면 와라.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그날 출장이에요. 못 갈 것 같아요. 이사 잘하세요. 민호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날 본사 미팅 있어요. 죄송해요. 이사비 보낼게요. 진우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진우야. 이사 전날 밤 나는 텅 빈 집을 걸어 다녔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고 집은 휑했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모든 방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지. 거실 바닥에는 옛날 아이들이 낙서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이 나무, 새 주인이 잘 키워주겠지?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나무를 바라봤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는 낡았고 수도꼭지는 삐걱거렸지만 여기서 나는 수천 번의 밥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모두 이 부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애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고 변기는 낡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들을 목욕시키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진우가 물장난하다가 온 바닥 물바다로 만들었지. 나는 작게 웃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고 달빛이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어요. 나무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집, 이제 떠나요. 당신이 심은 감나무도, 당신이 고친 대문도 모두 남겨두고 가요. 목이 메었어요.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나는 나무를 껴안았어요. 고마웠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골목에 들어섰어요. 진우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런대로. 이삿짐 기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날랐어요. 소파, 장롱, 냉장고, 텔레비전. 하나하나 트럭에 실렸습니다. 나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 이 감나무도 가져가세요? 한 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둬요. 그래요? 아까운데. 괜찮아요. 여기 그대로 두고 갈 거예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점심 무렵 짐 싣기가 끝났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진우와 나만 집에 남았어요. 엄마, 이제 가요. 응. 잠깐만.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들. 모든 게 허전했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 깨진 담장, 좁은 골목.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잘 있어.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새 집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래. 가자. 나는 대문을 닫았어요. 문고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돌아서서 골목을 걸어나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진우는 내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낡고 초라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안녕.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의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네 슈퍼, 미용실, 정육점. 30년을 다니던 곳들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 넓은 주차장, 깨끗한 로비. 모든 게 낯설었어요. 엄마, 여기에요. 진우가 짐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엄마, 집 작지만 깨끗하죠? 그래.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다보니 다른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처럼 나무가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짐 정리할게요. 진우는 쉬지 않고 짐을 풀었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하지만 집 같지 않았습니다. 낯선 벽, 낯선 바닥, 낯선 공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녁이 되자 진우가 짐 정리를 끝냈습니다. 엄마,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 진우야. 엄마, 저 내일 또 올게요. 부족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그래. 진우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는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새 출발일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 아파트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정신이 멍했어요. 창밖을 보면 다른 아파트들만 보였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는 없었어요.
새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손이 자꾸 멈췄어요. 싱크대가 이렇게 높았나? 수도꼭지도 가스레인지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엔 골목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이웃집 개 짖는 소리, 슈퍼 아저씨 트럭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게 집인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밥 해드릴게요. 그래, 갈게. 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진우의 집으로 향했어요. 중랑구의 좁은 골목을 지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좁았어요.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전, 멸치볶음, 계란말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우리 집 부엌 냄새 같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진우가 밥을 떠서 내 앞에 놓았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맛있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해주신 거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수진이가 아기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힘드셨죠? 새 집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깨끗하고. 하지만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내 표정을 살폈어요. 엄마,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실 거예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진우 부부는 나를 세심하게 챙겼어요. 반찬을 더 올려주고 물을 따라주고 김치전을 더 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수진이가 계란말이를 내 그릇에 올려줬어요. 고맙다. 나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안아서 달랬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왜 이러지?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안아볼까?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어요. 아기를 안자마자 묘하게도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얼굴, 작은 손, 작은 발. 진우도 이랬었지.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기가 내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희도 한참 걸리는데. 엄마는 3명 키웠잖아요.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얘가 참 고우네.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진우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응,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네 집은 좁아도 따뜻하더라.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조용한 방. 다시 혼자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진우가 있잖아.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사 잘하셨어요? 응. 새 집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바빠요. 곧 미국 출장 가야 해서. 그래, 알았어. 나중에 시간 나면 들를게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바쁜 게 죄는 아니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이틀 뒤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사 잘하셨죠? 응. 집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저 지금 가게 확장하느라 정신없어요. 곧 두 번째 매장 열어요. 그래. 잘 됐네.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응. 민호도 바빴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애들은 다 바쁘지. 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바쁜 건 마음이 없어서야.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켰어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주말에 또 갈게. 괜찮지?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좋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문자를 보며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 적어도 진우는 있어.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옛날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태수, 민호, 진우. 세 아들이 모두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나를 불렀어요. 나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어요. 얘들아.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는 태수에게서 왔어요. 엄마, 저희 주말에 갈게요. 민호랑 같이요. 그래.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형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알았어. 그럼 밥 해놓을게. 아니요, 엄마. 그냥 잠깐 들를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이상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온다는 게 낯설었어요. 무슨 일이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태수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태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서 와라.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깨끗하고. 응. 나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내오는데 태수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전망도 좋고 좋으시겠어요. 그래. 나는 차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사하시느라 힘드셨죠? 응, 괜찮았어. 다행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그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나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호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이사 잘하신 거예요. 솔직히 보기 안 좋았어요. 보기 안 좋았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말을 이었어요. 네, 저희가 친구들 집 초대할 때마다 좀 그랬거든요. 친구들 초대?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삼성 전무 어머니가,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어머니가 그런 집에 사신다는 게 체면. 나는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깨끗하고. 그래, 깨끗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집 팔면 돈도 좀 받으시잖아요. 재개발 보상금. 보상금. 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엄마, 얼마 받으셨어요? 재개발 보상금.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도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계획? 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설명했어요. 엄마 노후 준비 말이에요. 그 돈 잘 굴리셔야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도와줄 필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기도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알았어. 나는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진짜 얼마 받으셨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수가 민호를 말렸어요. 형, 그만해. 뭐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수가 주제를 바꿨어요. 엄마, 그나저나 진우는 잘 지내죠? 응, 잘 지내. 진우 요즘 어때요?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진우는 참,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반지하에 사는 게 안쓰럽네. 뭐라고? 나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말을 바꿨어요. 아, 저 그냥 진우가 좀 더 잘 살았으면 해서요. 진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민호도 진우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 그게 걱정이야?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변명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진우 아끼잖아요. 아낀다는 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차를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네, 오래 못 있어서 죄송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도 일어났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나갔어요. 태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재개발 보상금 잘 관리하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알았어.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두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문에 기대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 보기 안 좋았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반도 마시지 않은 차였습니다. 얘들이 왜 왔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뻔했습니다. 보상금. 그게 궁금했던 거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인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어요. 엄마,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 괜찮아. 너 일해야지. 엄마. 진우야, 고맙다. 네. 뭐가요? 그냥 고마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오래된 건 집이 아니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땐 이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너무 잘 키운 걸까? 아니면 너무 못 키운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안 자고 있어. 엄마, 내일 제가 갈게요. 밥 해드릴게요. 괜찮아, 진우야.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 푹 주무세요. 내일 봬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적어도 진우는 있어.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왔어요. 손에 장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생한다, 진우야. 나는 진우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진우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냄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평온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진우가 밝게 말했어요. 식탁 위에 갈비찜이 올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맛있겠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진우가 밥을 떠서 내 앞에 놓았어요. 갈비찜을 한 입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맛있다, 진우야. 정말요? 다행이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물었어요. 진우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네, 저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응, 너만 날 찾아와. 엄마가 제 엄마니까요. 진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진우야. 나는 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돌아간 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건 집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었나 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조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들이 정말 보상금만 궁금했던 걸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곧 답장들이 왔습니다. 태수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호 갑자기요? 무슨 얘기인데요? 진우네 엄마. 갈게요.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집을 정돈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식탁을 닦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래야 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얀 봉투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들어와. 진우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형들도 온대요? 응, 곧 올 거야. 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태수와 민호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들어와라. 두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새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그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먼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부르시고,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호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게 뭐예요? 곧 얘기해 줄게. 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 난 건강해. 그럼 무슨... 진우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새 아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옛날 집이 재개발됐잖니. 네, 알아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어.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은 필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그게 오늘 얘기하려는 거야.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새 아들의 시선이 봉투에 집중됐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의 보상금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우에게 주려고 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반응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우한테 준다고 했어.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말 그대로야. 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막내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자식 아니에요? 너희도 내 자식이지. 그럼 왜 진우한테만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우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엄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우야, 앉아. 나는 진우를 말렸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요? 태수가 따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는 바빴잖니? 바빴다고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응, 이사할 때도 이사 후에도
너희는 바빴어.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 진짜 바빴어요. 일 때문에. 알아, 바쁜 건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바빠도 왔어. 짐도 날라주고 밥도 해주고 주말마다 찾아왔지.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 챙겼잖아요. 챙겼다고? 나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전화 몇 통이 챙긴 거야? 형식적인 안부가 챙긴 거야?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생각했어요. 바빠서 못 간 거지, 안 간 게 아니에요. 바빠서 못 간 거랑 안 간 거랑 뭐가 달라? 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뭐? 나는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효도했다고? 얼마나 잘해줬다고? 민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정하고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생각한 결정인지 너희는 몰라. 봉투를 꽉 쥐었어요. 진우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진우야. 엄마,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형들한테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앉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책상을 쳤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나는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내가 다 기억해. 집이 오래됐다. 보기 안 좋았다. 체면이 있다.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위해서, 나 위해서? 나는 비웃었습니다. 너희 체면 위해서였지. 솔직하게 말해.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엄마 자식이에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차별? 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차별받은 건 생각 안 해? 태수가 말을 잃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아들이 각자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나는 봉투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바꿀 생각 없어. 엄마. 태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이건 내가 평생 생각한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한텐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나는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받았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너희 학비, 유학비, 결혼 자금, 집장만 도와준 돈. 다 내가 됐어. 충분하지 않아? 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는 고졸이야. 장학금도 못 받았고, 유학도 못 갔고, 결혼 자금도 스스로 마련했어. 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진우는 나한테 불만 한마디 안 했어. 오히려 날 챙겼지.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세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한 걸까? 불안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이게 말이 돼? 민호 진짜 어이가 없네. 진우 형들 진정해.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와 민호가 떠난 것 같았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진우, 들어와. 진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진우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형들한테 주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우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면 형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나는 진우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나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나는 진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우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수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민호 엄마,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태수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엄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라. 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두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차라도 마셔라.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이는 동안 두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오며 나도 앉았어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나는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진우한테만 준다는 건 너무해요. 이미 결정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왜 막내한테만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는 바빴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바빴어요. 일 때문에. 알아, 바쁜 건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바빠도 왔어. 너희보다 더 바쁜데도. 두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챙겼잖아요. 전화했고. 전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전화 몇 통이 챙긴 거야? 태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나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할 때 누가 왔어? 짐 싸는 거 누가 도와줬어? 새 집에서 혼자 올 때 누가 옆에 있었어?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집이 얼마나 되는데요? 재개발 보상금. 그게 중요해? 나는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알아야. 알아야 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여기 있어. 직접 봐. 두 아들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55억?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아들이 서류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5억을 진우한테만. 그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55억이에요, 엄마. 55억을 막내한테만 준다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쳤다. 정말. 민호야, 말 조심해. 나는 차갑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예요. 55억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돈이에요. 내 인생? 나는 민호를 노려봤어요. 너는 이미 좋은 집 있잖아. 사업도 잘 되고.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수가 다시 앞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나는 비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태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55억이면 진우 혼자 쓰기에도 너무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저희한테. 조금?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희는 조금도 안 줄 거야.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싫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나는 두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이사할 땐 어디 있었어? 내가 외로울 땐 어디 있었어?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진짜 바빴어요. 바빴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도 바빴어. 하지만 진우는 시간을 냈지. 너희처럼 핑계대지 않았어. 민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바빠서가 아니었어. 너희가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태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두 아들이 동시에 불렀지만 나는 방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서 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이럴 수가. 민호 55억을. 정말. 한참 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아들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래야 해. 그날 오후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형들이 연락했어요. 그래. 네, 형들이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진우야, 너는 괜찮아? 저요?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걱정돼요. 난 괜찮아. 엄마, 형들한테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고맙다, 진우야.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하루만 시간 주세요. 생각 좀 할게요. 민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는 두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애들이 변할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확신이 있었어요. 이래야 애들이 깨달아.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엄마, 주무세요? 못 자고 있어. 엄마, 저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차 안에? 네,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생각? 엄마한테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 태수가 울먹였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이제 알았어? 네. 너무 늦게 알았어요. 태수가 흐느꼈습니다. 태수야,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요.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애들이 고생하고 있네. 하지만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야 진짜 깨달아.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 편지가 있었습니다. 태수의 편지였어요. 펼쳐 읽었습니다. 엄마, 밤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민호의 편지도 있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가게만 생각했어요. 엄마는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두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애들이 변하려고 하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할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엄마, 형들 괜찮으세요? 응. 편지 보냈더라. 형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 네, 형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심이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형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게 어때요? 진우야, 너는 정말.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형들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천만에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1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민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문 앞에는 매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세 아들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태수, 민호, 그리고 진우. 엄마.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어와라.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태수와 민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나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세 아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흘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요. 가게 문 닫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나는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 엄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태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개발 통보받은 날부터, 그날부터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문득 생각했어.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애들이 날 어떻게 대할까? 새 아들이 나를 바라봤어요. 좋은 집에 살 때, 돈 있을 때는 찾아왔지. 그런데 집이 낡고, 내가 늙고, 가진 게 없어 보이면? 태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보상금으로 더 좋은 집 갈 수 있었어. 하지만 일부러 작고 초라한 집을 골랐지.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지켜봤어. 누가 오는지, 누가 연락하는지. 나는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너는 출장 핑계대며 안 왔지.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 너는 가게 바쁘다며 전화만 했지.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만 왔어. 바빠도 피곤해도 시간을 내서 왔지.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힘들어 하시는 것도 일부러? 응.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부러 힘들어하는 척했어. 일부러 외로워 보이게 했지. 민호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왜냐고? 그래야 너희가 진짜 마음을 보이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돈 있고 집 좋고 건강할 때는 누구나 효도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는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곁에 있느냐야. 새 아들이 숨을 죽였어요.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너희는 떨어졌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집이 작아 보이니까 체면이 깎인다고 했잖아. 두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호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돈으로 봤어요. 집으로 봤어요. 나는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가진 것을 봤어요. 태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당연한 존재로 봤어요. 당연한 존재. 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저희를 사랑하고, 당연히 저희를 챙기고, 당연히 저희를 기다리는 사람. 민호가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외롭고 슬프고 서러운. 민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엄마. 두 아들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형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진우야. 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형들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엄마, 형들도 엄마 아들이에요. 저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진우야, 너는 정말. 나는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태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진짜 변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돈은 상관없어요. 진우가 다 가져도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엄마만 다시 받아주세요. 민우가 울었어요.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정말 변할 수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지켜볼게.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두 아들이 나를 안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두 아들을 떼어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태수가 물었어요. 석 달. 석 달 동안 진짜 변한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 석 달이요? 민우가 되물었습니다. 응.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엄마. 꼭 보여드릴게요. 태수가 다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우도 약속했어요. 새 아들이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애들이 변할까? 여전히 불안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태수와 민호가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태수가 점심시간에 들렀습니다. 엄마, 도시락 싸왔어요. 내가? 나는 놀랐어요. 윤정이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반찬으로요. 태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맛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화요일 민호가 저녁에 왔습니다. 엄마, 청소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민호가 청소기를 들었어요. 민호가 청소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청소를 눈물이 났어요. 수요일 두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저녁 해드릴게요. 너희가?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태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부엌에서 두 아들이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이따그마 하는 소리. 1시간 후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맛있겠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짰고, 계란말이는 탔고, 시금치나물은 싱거웠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맛없죠?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맛있어.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우세요? 태수가 놀랐어요. 기쁜 눈물이야.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나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더 잘 만들게요. 응. 고맙다. 나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목요일 진우가 왔습니다. 엄마, 형들 요즘 어때요? 응. 정말 열심히 하더라. 다행이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우야, 고맙다. 내가 형들한테 기회를 달라고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너 때문에 손해보는데.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형들이 엄마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진우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넌 정말. 나는 진우를 안았어요. 금요일 세 아들이 모두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외식 대접하러 왔어요. 외식? 네,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집이요. 태수가 말했어요. 갈비집에서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엄마, 고기 드세요. 민우가 구운 고기를 내 그릇에 올려줬어요. 엄마, 쌈 싸드릴게요. 태수가 쌈을 싸서 건넸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진우가 물을 따라줬어요. 세 아들이 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애들아. 엄마, 울지 마세요. 세 아들이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민호는 매일 연락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왔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은 변함없이 나를 챙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진짜 변한 것 같아. 나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를 챙겼어요. 3달이 되던 날 나는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세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3달이 됐네. 나는 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와 민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정말 많이 변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알겠어. 너희가 진심이라는 걸. 엄마, 두 아들이 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돌아와줘서. 나는 세 아들을 안았어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것 같아.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55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내일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세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태수가 물었어요.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세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방에서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하얀 봉투였습니다. 엄마, 민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가 3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봤지. 나는 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태수가 숨을 죽였어요. 이 55억은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셋이 나눠 가져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진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진우 25억, 태수 15억, 민호 15억.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진우한테 다 주세요. 아니야. 이게 맞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도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더 많이? 진우야, 너는 그동안 고생했어. 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들처럼 유학도 못 갔고 좋은 직장도 못 갔잖아.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했지.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니?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 민호.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도 받을 자격이 있어. 너희가 변했으니까. 엄마. 두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이 돈으로 서로 싸우지 마라. 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라. 가족이니까. 네, 엄마. 새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셋째, 엄마를 잊지 마라.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새 아들이 나를 안았어요. 사랑한다, 애들아.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새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건배해요. 진우가 잔을 들었어요. 무슨 건배?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 건배요. 새 아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좋은 집 남겨줘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집 덕분에 애들이 정신 차렸어. 진우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새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엔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 어때요? 내 집? 네, 민호 형네 집이요.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진우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나는 미소 지었어요. 새 아들이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옛날 집 사진을 봤어요. 55억짜리 집. 웃음이 났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마음이 중요한 거였지. 사진 속 감나무가 보였어요. 베란다로 나가 작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넌 여기서 잘 자라렴. 우리 애들처럼. 감나무에게 속삭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야. 사람이지. 가족이지.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옛날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새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잘했어, 당신.
애들 잘 키웠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나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감나무를 봤어요. 새벽 이슬이 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감나무에게 인사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엄마,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아. 제가 곧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벽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옛날 집, 감나무 마당. 안녕. 사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사진 속 집이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걸. 나는 베란다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이야. 누가 끝까지 함께 있느냐로 지어지는 거지.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온 것 같았어요. 간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가요. 응, 가자.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공원을 걸으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들이랑 요즘 자주 연락해요. 그래. 네, 다음 달 모임 준비하고 있대요. 다들 잘 지내는구나. 나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엄마가 저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나는 진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다 컸어요. 이제는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당신이 남긴 집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고마워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진우가 물었어요. 아빠 생각. 아빠요? 응, 아빠가 참 좋은 집을 남겨줬구나 싶어서. 그러게요. 55억짜리 집이었네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55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산 시간, 그게 진짜 값진 거지. 맞아요, 엄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행복하실 거예요. 응, 그럴 것 같아.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너희가 있지.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로 나갔어요. 감나무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렴.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날 나는 비로소 진짜 집에 도착했습니다. 벽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진 집. 그곳에는 새 아들이 있었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집이었어요. 55억짜리 집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어진 집.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